행사를 저희들 의미를 했었습니다. 정말 뜻깊은 행사였고 창업 127주년 그리고 저희들 서울세운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공통된 주제는 감사함이었었습니다. 지금까지 순실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저희들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재건 70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작업, 이 작업을 흔쾌히 우리 영락교회 흥경직 목사님과 영락교회 그리고 학교의 본격적인 발전을 이루셨던 우리 김영남 이사장님, 이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순실에 지금에 있기까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하는 그 자리를 오늘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몇 가지 크게 본부에서 기획을 했었던 행사 가운데 합술 형태로서 오늘의 우리 순실을 있게 해주셨던 분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순실에 12만 동료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이런 리더십을 보여주셨던 이거를 함축적으로 오늘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올해 학술대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43년까지) 1971년부터 97년까지 43주년 기념까지 대략 27년간을 살펴봤는데, 이때는 유신철폐, 또 5.18, 1.22, 또 IMF 사태 같은 것들이 시작됐던 그런 시기이죠. 이때 대학 나름의 특징을 잡는다고 한다면 학교 역사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종합대학의 꿈을 꾸고 영락교에서 시작을 했지만 단과대학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종합대학에 대한 꿈을 늘 갖고 있었고, 이것이 대전대학과 맞아떨어져서 당시 논의를 보면 여러 대학의 백낙준 박사 같은 경우 이런 논의를 했지만 결국 대전대학과 숭실대학이 합쳐져서 종합대학으로서 숭전대학이 약 27년간 8분의 이사장님과 8분의 총장님들이 학교 일을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런 시기들입니다. 그리고 3기는 98년부터 올해까지 27년간이고 성숙기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종합대학으로서 많은 성장을 보였던 이 학교가 이제는 단순히 우리 대학 자체나 한국 민족만을 위해 봉사하는 대학이 아니라 한국민족을 넘어서는, 그래서 민족을 넘어서 세계를 섬기는 학교로 꿈을 꾸는 그런 시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6분의 이사장님과 7분의 현재 장본주 총장님까지 7분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서울 숭실 70년 동안 18분의 이사장님과 19분의 총장님들이 일단 리더십을 행사했던 시기가 서울 숭실 70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더 세분화해서 좀 살펴보면 54년부터 70년까지의 어떤 부활기의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재건하는 일에 역점을 뒀던 그런 시기들이었다. 그런데 쉽지는 않았다. 우리가 해방이 45년인데 54년에 재건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쉽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해방 공간에서의 그 혼돈, 어수선함, 또 한국전쟁 발발, 또 남북한의 분단, 이런 것들이 아마 숭실 출신들이 재건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들이었고,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1954년 이사회를 구성을 하고 이런저런 프로세스를 진행하다가 결국은 개교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하나가 되는 역사, 물론 길게 가지는 못했지만 한번 대학사 쪽으로 연구를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전대학 합쳐서 숭전대학이 되었다가 정식으로 다시 숭실로 환원하는 시기가 16년 후입니다. 그래서 38년에서 54년까지 잃었던 숭실 이름 잃었던 16년하고 다시 숭전대학의 숭실대학으로 정식 교명이 돌아오는 때가 16년 이런 시기가 바로 이기다, 성장기다. 물론 이때는 대단히 이제 많은 발전을 하게 되죠. 이런저런 학교의 발전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후에 김형남 초대 총장 그리고 이학교 잘 아시는 이한민 총장이 연결하게 되고 결국은 83년 3월 1일부로 다시 각자 분리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때 기독교와 연관해서 기독교 정신 계승과 연관해서 중요한 작업을 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인문과학연구소에서 이런 한국의 근대 사회에서 기독교의 수용과 영향 그리고 기독교가 사회에 미친 영향 이런 것들을 심도 깊게 논의한 이런 작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숭전대학의 숭실대학으로 교명을 환원하게 되고 이때부터 또 다시 새로운 숭실로의 어떤 발돋움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경정 목사님께서는 86년 11월 25일 날 교명 환원 선포 예배가 있었는데 역시 이때 교명 환원은 단지 이름만의 환원이 아니라 평양 숭실의 유산을 받아들여서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헌신과 소명감을 가르치고 애국심을 가지고 교회와 사회, 민족을 이제 선별하는 지도자의 양성을 하길 바란다라고 하는 본래 숭실의 정신을 다시 환원하는 그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한국기독교박물관은 아시다시피 67년에 세워졌고 계속 발전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고 특이한 것 가운데 하나는 지금은 이제 우리 기독교문화연구원과 합해졌지만 기독교 사회연구소가 있어서 기독교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독교와 사회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작업들을 이제 했습니다. 아마 조금 연배가 계신 분들은 이 건물이 있다가 레지던스 건물로 살았다라고 아마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개교 100주년을 이제 기념해서 우리 학교에서 바로 이제 기독교 정체성을 확인하고 계승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과업으로 국제 심포지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필리핀, 일본, 태국, 중국, 홍콩 그리고 한국의 유수 기독교 대학에서 발제자들이 나서서 이런 귀한 행사들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7년은 100주년이 되었다 보니까 기독교 박물관도 독립을 하게 되고 독립 건물을 새로 다시 또 마련하게 되고 한경직 기념관 본래는 대학교에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세우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불이 난 바람에 채플에 불이 나는 바람에 한경직 기념관으로 지금 바로 연결되어 있는 기념관으로 준공이 되게 되는 이제 그런 역사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 98년부터 2024년까지는 성숙기 사람이 여러분 70 먹으면 공자님도 이런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종식 소위 부유구라 어떤 행동을 해도 법에 접촉됨이 없는 그런 성숙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서울 숭실은 이제 성장을 넘어서서 성장이 이루어졌는데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숙기로 들어선 시대이고 평양 숭실을 계승하는 것이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창조적으로 이제 계승하는 것이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양 숭실이 맞았던 1897년에 갖고 있었던 그 시대적인 상황 그때의 과제하고 다시 서울에서 54년에 그때 상황 어떤 시대적 과제가 있듯이 이제는 98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후로는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그런 과제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시기가 바로 3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대학원이 97년에 다시 생기게 되고 98년 6월 30일 숭실대학교 헌장을
제정을 합니다. 뭐 이런저런 곳에 문서도 남아있지만 다시 98년 2월 30일 날 숭실대학교 헌장을 제정을 하게 되는데 이 안에 한국민족 사회를 넘어서 세계를 섬기는 성숙한 대학으로서의 그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2년도 우리 학교 요람을 보시면 보다도 분명하게 우리 학교의 교육 목표를 기독교 가치체계에 기독교 세계관의 함양을 위해 기독교적 인간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처명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회양숭실이 서울숭실로 창조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천명을 하고 있고 숭실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것처럼 실사구시의 정신, 실용을 숭상하는 공부를 하되 인재를 양성하되 사회에 꼭 필요한 그래서 미래의 사회를 주도해 나갈 그런 인재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교육 시스템으로 이어나간다. 동시에 배운 그 진리를 동사하는 삶으로 규명을 하고 이제는 한반도 한국 민족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통일 문제와 더불어 세계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서 성숙한 대학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